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문학 제니퍼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전투를 했다면 지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요. 유비는 툭하면 처자식은 물론이고 관우, 장비 등도 버리고 혼자 도망가버리고, 장비도 주랭랑에는 선수잖아요. 뒷수습은 주로 관우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우를 좋아하죠. 전투만 했다 하면 패배만 거듭하는 유비.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거두절미하고 유비가 큰 전투에 약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그에게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재가 부족했던 이유는 그의 자산이라고 할까요? 인재를 모을 만한 그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자칭 황숙이라고는 했지만 신분이 미천했고 재물도 적었고 게다가 관직도 낮았습니다. 당시에는 조조, 원소, 원술, 공손찬 같이 신분이나 재산 그리고 관직 등이 빵빵했던 인물들이 즐비했죠. 자산이 적었던 유비와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조조나 원소에게는 워낙에 인재가 많았으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전투를 수행했지만 유비는 제갈량이나 방통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군총사령관에다가 외교관에다가 행정 책임자까지 다 도맡아서 해야 했잖아요. 이러니까 유비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관우와 장비, 조자룡이 있다고요? 지나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전투들은 이미 대규모 보병전이었어요. 한두 사람의 무예를 가지고 전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관우나 장비, 조자룡은 선봉장으로는 적합할지는 몰라도 전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지휘할 만한 그런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유비가 이름 없는 제갈량을 능력이 출중하다는 말만 믿고 찾아간 것은 관우, 장비, 조자룡보다 더 행정적인 경험이 있고 전쟁의 흐름을 읽어서 작전을 기획할 수 있는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관우나 송관보다만 나아도 자신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유비는 체계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어서 형주까지 밀려나간 것이 아닐까요? 유비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비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삼국지에 대해서 논평을 한 여러 책들에서 유비를 쪼다, 울보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와요.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나관중 삼국지 덕분이에요. 그런데 유비는 결코 쪼다나 울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비는 대단히 명석한 인물로 예전에 월드컵 때 유행했던 히딩크식의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했던 인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비는 모든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에요. 삼국지 연의에서 제갈량의 데뷔전으로 등장하는 방망파 전투가 있죠. 이 전투에서 조조는 하우돈에 10만 군대를 보내서 형주를 공략하려고 했어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갈량은 유비 수중에 몇천 정예 병사를 가지고 교묘하게 매복하고 지형과 화세를 빌려서 하우돈 그리고 이전을 물리칩니다. 이 전투로 하우돈은 10만 군사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되죠. 제갈량의 대승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수행했던 실제 인물은 제갈량이 아니고 누구냐? 유비였어요. 제갈량은 이 전투가 있은 뒤에 5년 후에나 유비의 진영에 합류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투 규모도 10만 명의 조주군이 아니라 수천 명 대 수천 명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여하튼 유비는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되는 그런 무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성급 전투에서는 나름대로 지략을 동원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수완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유비의 전투 능력은 손자병법의 주석을 쓴 조조와 같이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얻어졌냐? 오랜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산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조와 같이 지도자급인 인물과 행하는 전투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유비는 전투, 외교, 행정 등을 혼자서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였을 뿐이지 전투에만 특화된 전문 인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비는 매우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관중 삼국지에서는 왜 유비가 인자하고 울기만 잘한다는 식으로 묘사했을까요? 이것은 성리학적 역사 해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는 덕치를 하는 군주이지 칼이나 창으로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비는 성리학적 춘추사관에 입각해서 이상적인 군주로 그려졌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나관중 삼국지에서는 유비를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 덕이 높은 지도자로 묘사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사실 유비는 중국인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인물의 전형이에요. 이는 중국인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조나 원소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죠. 원소는 명문가문이고 조조는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보통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인물들이죠. 하지만 유비는 어떠세요? 왠지 만만하지 않으신가요? 유비는 어려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집신과 돗자리를 엮어서 생계를 꾸려가죠. 그래도 유비는 자신이 한나라 황제의 혈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한나라 경제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었죠. 유비는 스스로 황숙을 자처하지만 황숙이라는 혈통은 그가 기존에 있는 황제 족보에 적당히 끼워 맞춘 것으로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황숙이라는 말은 정사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나요. 유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했죠. 그러니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포도 사실 여기에 반했다가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우리가 유비에게 배울 점은 바로 이 경청의 능력이죠. 귀를 크게. 한편 정사에 따르면 독서광인 조조에 비해서 유비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고 대신에 개, 말, 음악, 아름다운 옷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비가 다소 여성적이고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다른 경쟁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조금은 풀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비는 부드러움 속에서도 중국인 특유의 그 불패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설사 현재 지더라도 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유비는 정말이지 힘도 없으면서 끝없이 조조에게 도전하잖아요. 조조가 위왕에 오르자 유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기도 한왕에 오르고 조비가 황제를 칭하자 자신은 겨우 익주 하나를 가지고서 황제에 오릅니다. 이 불패사상이라는 게 중국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조조는 가문의 배경 및 그의 탁월한 능력이 기초가 되어서 삼국시대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손권은 그의 아버지와 형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삼국의 주축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에 비해 유비는 아무런 배경도 실력도 없었어요. 바닥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작은 땅덩이나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와 같이 내적 매력이 많았던 인물이 조조나 원소같이 외적 자산까지도 원래부터 많았더라면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유비보다 더 많은 외적 자산을 지녔던 공손찬, 원소, 원술, 여포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결국 존속되지 못했는데 유비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땅을 보존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비의 내적 자산인 경청 능력, 인간적인 매력 등이 한몫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의 굴하지 않았던 꿈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유비는 아이들과 나무 밑에서 놀면서 나는 반드시 깃털로 장식한 천자의 수레를 탈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는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던지 그가 황제의 혈통이라는 강력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이러한 꿈과 프라이드는 그가 조조 휘하에 있을 때에도 조조의 한 관원으로 출세했는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1인자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된 거죠. 한나라 황실의 혈통도 아닌 사람은 조조에게 굴복할 수 있겠지만 한나라 황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내가 조조 따위에게 굴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존심인 거죠. 그와 제갈량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무모한 꿈을 꿨다가 빛을 잃었던 당시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 있는 참모를 만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막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꿨던 황제의 꿈은 비록 작은 지역의 황제였지만 결국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 꿈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그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랜 기간 건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때 얻어진 습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건달의 그 습성에서 벗어났었더라면 그는 작은 익주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과연 그의 어떤 습성이 그에게 치명타가 되어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